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브렉시트 3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브리그렛에 직면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의미하는 브리튼과 떠난다는 동사 엑시트를 합친 단어입니다. 2020년 2월 영국이 EU를 탈퇴한 사건입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어서 투표율 72.2%에서 찬성 51.9%, 반대 48.1%로 가결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의 국민투표일인 2016년 6월 23일 영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글 검색어는 What is the EU, 즉 유럽연합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상당수 영국인이 EU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탈 EU에 투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EU는 경제통합체로서 핵심은 EU 단일 시장입니다. 단일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4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 인력이 마치 한 국가 안에서 이동하듯이 국경을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EU에 대한 반감이 싹튼 것은 인력의 이동, 즉 이민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중동부 유럽 국가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 2004년부터 영국으로의 이민이 폭증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약 85만 명에 이르는 중부 및 동부 유럽 노동자들이 영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영국의 저소득층 백인 노동자들은 생활이 팍팍해지자 분노의 화살을 이민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2020년 2월 1일 EU에서 공식 탈퇴한 지 3년이 흐른 지금 영국 경제는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 DPI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른다면 브렉시트 이전 독일의 5대 교육국이던 영국은 이제 체코에도 밀려 10위권 밖으로 쳐졌습니다. G7 국가 중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GDP 규모가 줄어든 나라는 영국뿐입니다. 브렉시트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대란과 역대급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거듭하며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영국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뜻의 브리그렛, 즉 브리튼과 리그레트의 합성어인 브리그렛이라는 단어가 많이 풍자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EU를 탈퇴한 결정을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지 만 3년이 지나도록 탈퇴 옹호자들이 내세우던 경제 개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도리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 대한 반발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탈퇴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50개 성구 가운데에서 절대 다수인 90%는 광역 런던 등 수도권과 경제 복지 격차가 오히려 커지는 등 더 큰 타격을 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률, 영국의 교역량 변화, 해외 직접 투자액, 국민소득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의 브렉시트 이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영국의 총 수출과 수입이 감소했으며 영국의 교역량에서 EU 회원국들의 교역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비EU 회원국들의 교역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액도 감소하고 있고 영국 국민의 소득도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지난 1월 말 올해 영국 경제가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 즉 마이너스 0.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브리그렛이나 영국이 이탈리아 수준으로 전략한다는 브리텔리 등 신조어들도 등장했습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1년 7.6%, 2022년 4.1%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2023년 마이너스 0.6%, 2024년 0.9%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브렉시트는 태생부터가 기형적이었습니다. 지청 이탈을 의식해서 국민투표를 강행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자신은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EU에 남아야 한다는 철저한 EU 잔류파였습니다. 그는 브렉시트가 통과되자 무책임한 말 한마디와 함께 총리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도 한때 미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머런 이후 리시 수넥까지 5명의 옥스퍼드 출신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브렉시트는 방안의 코끼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국가 명운을 대중투표에 맡긴 캐머런이나 대영 제국이 왜 난민을 받아주며 독일 메르켈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느냐는 나이절 페러지 같은 선동 정치가를 따른 후가는 영국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국운을 건 영국의 실험은 훨씬 무모한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듯한 여론이 힘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재가입 논의를 감히 먼저 입에 올리는 사람은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브렉시트 단행 당시처럼 거센 논란이 재현될 것이 뻔한데 그 부담을 지고 나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도 당장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야당 노동당조차 브렉시트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미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으면 다시 EU 가입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아무튼 영국이 옛날과 같은 대영 제국의 영광을 부활하지는 못할지라도 경제 정책이 성공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